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경자 1이 되겠고 일진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을 보는 것인데요.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이 경이라고 하는 일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 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즉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경금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행이 있는 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은 쇠,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이지만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달리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개념, 반대로 음은 좀 부드러운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음은 낮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이 깊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음은 얕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 강한 철 이렇게 하게 되면 음금인 신금 좀 부드럽고 유연한 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할 때 양금인 경금은 대체적으로 완철금에 비유를 하고요. 또 반대로 옥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철 같은 개념 또는 무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강철 무쇠는 잘 매끈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무쇠 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개념 전혀 사람의 손이 손길이 닿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원철 말로 따지면 제가 야생마죠.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면 준마죠. 사람이 길을 들인 많은 준마로서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좀 사람이 타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잘 길들여진 말을 준마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은 같은 금이지만 경금은 거칠고 좀 투박하고 강한 그런 무쇠 원철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맞춰서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기타 기물을 만들어서 기물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법 자체가 다르죠.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목생화하여 간목이 정화를 생겨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뜨거워져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열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석,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등의 여러 가지 장신구 또는 각종의 주얼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불로 단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을 다시 불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은 보석을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결혼 예물 시계 같은 거 불에다 달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런 예물 시계 같은 경우는 잘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만들어야지만 신금으로서 보석으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것이 정화 간목을 쓴다라고 하면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 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맑고 깨끗하게
닦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경금도 신금도 공통적으로 일간이 왕할 때는 경금은 정화를 쓰는 것이고, 신금도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를 용신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금도 신약하고 신금도 신약할 때, 그러면 인성을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비경겁제를 좋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경금, 신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경금, 신금이었을 때 신약할 때는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 경금이 토가 많으면 매금되고요. 신금도 토가 많으면 매금된다.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경금, 신금은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특히 오늘은 경금일간이니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토가 있게 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화생토하고 토생금 하게 되니 경금을 직접적으로 화가 단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경금도 마찬가지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도 마찬가지인데, 경금일간 또는 신금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인성인 토를 얻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돕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핵심 경금 왕할 때는, 경금이 신왕할 때는 정화 또는 정화와 간목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죠. 자,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월, 즉 태어난 달을 말하는 것이죠. 신월은 중요한 것은 이제 절기로 봤을 때는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고요. 또 입추가 되어야지만 사오미 미월에서 신유술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계절도 입추가 되면서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게 되는데, 신월만 가을이 아니라 신유술 월 모두 가을이 되면서 방향은 서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자축월,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해자축월은 수가 왕하면서 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인묘진월은 목이 왕하면서 봄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월은 화가 왕하면서 여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금이 왕하면서 금왕절이면서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은 차가운 얼음을 얼 정도의 차가운 냉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것이고, 화의 기운은 뜨거운 열기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은 서늘한 숙살지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숙살지기라고 하면 뭐냐면 서늘한 기운이죠. 여름 같은 때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하면 더운 날씨에 지쳐 있을 때 갑자기 무서운 거, 구미호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죠. 그 오싹한 기운이 바로 숙살시기의 기운이고요. 금의 기운이 바로 그러한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유월이 금이 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월은 지금 신월이죠.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다음 달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금은 실질적으로 12달 중에서 신월과 6월이 가장 왕하고, 술월도 신유술 서방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수월은 실질적으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도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월인데, 어저께 그저께는 무토기토가 태어나서 신월에 금이 왕할 때 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금, 내일 신금 같은 경우 금일간이 금이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게 되면 일간이 어떻다? 신왕사주가 되죠. 신왕사주가 된다. 경금 일간이 신왕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경금, 무쇠를 단련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을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요, 경금 일간이 왕한데 정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뜻합니다. 수로서 왕한 금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해도 좋은데, 이때 필요한 수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훨씬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고요. 임수는 금을 갖다가 좀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세주옥하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죠. 경금도 마찬가지로 물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열심히 물로 깨끗하게 닦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경금이나 신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만약에 경금 일간이 왕한데 화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수가 필요한데, 그때 수는 임수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금이 그러면 임수를 쓰는 사주하고 정화를 쓰는 사주하고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경금은 임수를 쓰는 사주보다는 정화를 쓰는 사주가 월등히 공력이 큽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 물로 닦아내는 것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볼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필, 볼펜은 뭐예요? 필기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필기 도구. 연필, 볼펜은 필기 도구로서 이렇게 쓰는 것이 원래 목적인 것인데, 만약에 연필, 볼펜을 꼭 필기 도구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받침대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가끔 저는 볼펜 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이 좀 가려울 때는 등 긁는 용어로 또 쓰는데, 볼펜은 또 필기 도구인 것이지 원래 등 긁는 것은 효자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효자손이 없을 때 필기 도구를 갖다가 활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 필기 도구인 연필, 볼펜이 효자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하긴 한데,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원래 경금의 용도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면, 임수를 쓰는 것은 부차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책은 경금은 정화를 쓰는 것이고, 차선책은 정화가 없을 때 꽝 대신 닭으로 경금은 임수도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신금이 신약할 때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신월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겠고요. 반드시 정화와 간목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로 볼 때 일간과 원령을 지금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일간과 원령을 봤으면 이제 격국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사주를 보는 순서, 일간을 보고요, 원령을 보고 일간과 원령의 개념을 파악했으면은 사주의 격국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신금도 양금이 되죠.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 금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겁이 아니라, 비겁은 비견겁제를 말하는 것이고 비견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비견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양간이 월지에서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임간지라고 말씀드렸죠. 신월은 금의 임간지가 되고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데, 양금이 자기가 왕한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걸록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비견격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일단 걸록격이 되면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되니, 다시 인성이 토가 있는 것은 필요치 않다. 토를 다시 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반드시 정화와 간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띄워서 인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무인월, 이민년 무신월에 핵심은 보다 인신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인신상충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인신상충이 되면 경금 입장에서는 인목을 보게 되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천간의 간목이 지지 인목과 같은 것이니, 이 글자 편제 인목이 굉장히 필요한 글자가 되는 것인데, 일간의 뿌리인 신금하고 정화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인목하고 상충하니 인목도 깨지게 되고 신금도 깨지게 됩니다. 나의 뿌리도 깨지고요, 관성을 생주해 줄 수 있는 재성도 상처를 크게 입게 되니 매우 불합리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신금 자수가 서로 합을 하죠. 원래는 신자
진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삼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충중봉업이라고 하죠. 충을 하는 중에 봉합, 합을 함으로 인해서 충이 되지 않는다. 충이 구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진시가 돼서 신자진수국을 완전하게 이렇게 구전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인신상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나, 이렇게 진자 하나가 빠져도 신자합으로 충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이거는 물론 이제 신자 수국해서 수가 좀 살아나는 것은 좀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경금 신월의 사람은 정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는 정화를 갖다가 공격, 수국화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원래는 경금 신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의 신앙한 사주로 보게 되는데, 신중에 있는 임수, 자진 합해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진다. 이거는 경금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식신격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식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월에 경금이 왕하면 인성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화를 쓸 때 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 이 무토가 식신인 임수를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은 정화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죠. 생시에서라도 정화를 얻게 되면은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것에 용도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정화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오히려 무토가 병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주를 볼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민년 무신월에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 좋다라고도 우리가 보지만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분들 제 사주가 수가 많은데 무토 보는 게 좋을까요? 기토 보는 게 좋을까요? 그건 사주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신충은 노면했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야 되는데 무토도 뿌리가 지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시, 자시, 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됐습니다. 병화로는 여러분들 가능하니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화로서 단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신충은 되지 않고 신자합이 돼서 인신충은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신월에 수가 자수 두 개가 있고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건 금수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다? 한습해진다. 물론 그래서 화가 있어서 정화가 있어서 경험을 하면 좋은데, 병화가 투출돼서 모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조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경금 옆에 이렇게 병화가 첩신되어 있는 것은 그닥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인신충이 되지 않으니 이 인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주해 주는 그러한 공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거는 정화를 좀 쓸 수 있습니다. 국세가 그렇게 완전히 좋은 국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화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그 수운으로 갔을 때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수가 이 정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 수운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시 이렇게 다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무토 두 개가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허상이죠. 있어도 문제이지만 또 있는 것이 또 뿌리도 없는 것이 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글자 한자 8글자 중에서 이렇게 쓸모없는 글자가 많은 것은 뭐냐면, 그 사주 자체가 크게 효용이라든가 어떤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게 되겠고요.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는 임수를 공격하기, 임수를 제하기보다는 또 경금이 다시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 해서 오히려 이거는 임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 있고 반대로 오히려 토가 약해져 버리죠. 이거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대장 같은 거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있긴 한데 금수가 너무 많아서 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토라고 하는 것이 위, 대장 또는 피부 이렇게도 볼 수가 피부는 금이고 살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토가 병의 경우에는 물살이 많이 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일간을 뭐 단련한 이런 개념보다는 빨리 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된다.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 신월에 굉장히 수가 많아지게 되면 매우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중병화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크게 떨어지니 경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용도 가치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신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충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중병화로 단순히보다 조후하는 용도밖에 없지 정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경금의 용도, 경금의 쓰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금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귀를 얻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 이렇게 이모시가 되면 이건 좌우충이 됩니다. 좌우충,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사지전충 절대 선택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생시가 되겠고요. 개미시를 얻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금순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뭐가 돼야 된다? 이거 금순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좀 단점이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이 없기 때문에 큰 효용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를 얻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해시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신자합의 해수까지 있죠. 수가 너무 많아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금순으로 가기보다는 이 마찬가지로 화운으로 가서 좀 화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월요일 광복절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